정부가 원자력 발전소의 고준위 폐기물을 임시 저장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추진하고 있어 영광 원전과 인접한 고창과 부안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임금차별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익산의 한 공원에서 독극물을 먹은 고양이 사체들이 발견돼 길고양이를 혐오한 범행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유류세가 15% 인하됐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려면 최소 일주일 이상 더 시일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고준위 방패물 관리 정책 재검토 준비단이 지역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할 주민 범위를 조만간 결정합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원전 부지의 핵 폐기물 임시 저장 시설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위원회에 고창과 부안이 왜 포함돼야 하는지 정원익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전남 영광의 한빛 원전은 1986년 제1호기를 시작으로 2002년까지 모두 6호기가 건설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창에서 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 고창의 원전 피해가 영광보다 더 크다는 통계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 8월 고창군이 내놓은 자료입니다. 온배수 피해 고창 63%, 영광 37%, 송전탑 설치수 고창 66%, 영광 34%, 갑상선암 공동소송 참여자 고창 55%, 영광 45%로 파악했습니다. 방사선 비상 계획구역인 고창과 부안 등 전북 쪽으로 부는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창이나 전북 지역으로 바람 부는 빈도가 영광 쪽보다는 3배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어난다고 하면 전북 지역이 피해를 볼 확률이 대단히 높다. 하지만 정부와 한수원은 지금까지 원전 소재지 위주로만 지원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지원 사업 배분 비율은 고창 13%, 영광 87%로 굳어진 데다 지역자원 시설세 등 각종 세금은 영광이 100% 모두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전국의 원전 부지에 고준위 방패물 임시 저장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는 곳이 바로 지역 공론화위원회입니다. 임시 저장 시설의 위험성을 감안할 때 원전 피해가 더 큰 인접 지역들이 반드시 위원회에 들어가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대로 된 지원조차 없이 30년 넘게 원전 피해를 입고 있는 고창과 부안이 더 이상 소외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신분은 안정됐지만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차별은 여전합니다. 정규직 대비 60%의 임금에다 각종 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산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코디로 일하는 학교 비정규직은 160명. 이들은 교사들이 기피하는 방과 후 수업과 돌봄 교실에 행정 지원 업무를 하는데 하루 3시간,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무기계약직으로 신분 전환은 됐지만 전북교육청이 이들을 계속 초단시간 근무자로 묶어놓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교육 공무직에 준하는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명절 휴가비라든지 그다음에 급식비라든지 복지포인트 같은 수당을 교육청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걸 주지 않기 위한 꼼수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부분의 학교 비정규직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각 직종에서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은 여전합니다. 함께 일하는 정규직에 비해 임금은 60% 수준이고 상여금과 명절 휴가비 등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비도 차별받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 무기계약직의 임금 수준은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올해 임금 교섭이 결렬된 비정규직 노조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17기 시도교육청이 이제 비정규직의 임금을 단 1원도 올려줄 수 없다. 이렇게 완강하게 지금까지 버티면서 최종적으로 교섭이 결렬되었고요. 그래서 노동조합은 앞으로 총파업을 포함해서 총력 투쟁으로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수능 이후 최소 하루 이상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어 급식과 돌봄 등 학교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군산 김 양식장에서 어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황백화가 한 달가량 일찍 발생했습니다. 이미 대부분 양식장에서 황백화가 나타나 어민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 신시도와 야미도 사이에 있는 김 양식장입니다. 김발을 걷어 올리자 검은색을 띄어야 할 물김이 노랗게 변했습니다. 김이 제대로 자라지 않아 아예 빈 김발도 어렵지 않게 눈에 띕니다. 어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황백화 현상입니다. 황백화 현상이 지난해에는 12월에 발생했지만 올해는 한 달가량 일찍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고군산 군도 대부분 김 양식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김 작황을 망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 곳이 비안도 쪽도 그러고 또 명도 관리도 다 그렇습니다. 예. 거기나 여기나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민들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는 평년보다 높은 수온과 염도가 이른 황백화 현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군산시는 우선 염도를 낮추기 위해 새만금 수문을 개방하는 등 긴급 조치에 나섰습니다. 황백화 현상은 해수 염도 및 영양염 부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육수 유입을 위한 새만금 신시 가력 배수 관문을 요청하여 개방 중에 있습니다. 황백화로 지난 2011년 김 수확량이 40% 넘게 줄어드는 등 피해는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황백화 현상은 해가 갈수록 빨리 나타나고 있지만 원인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어서 어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송하진 도지사가 빠르면 이번 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 지사는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사 선거 사무실을 차리고 대량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송 지사 측과 소환 일정과 방식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 연수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송성환 도의회 의장도 다음 주 경찰에 다시 소환돼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진섭 정읍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유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동 문자 전송 프로그램으로 10차례에 걸쳐 유권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자동 문자 전송 프로그램을 이용한 메시지는 최대 8차례까지만 보낼 수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 당시 당원 명부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간부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간부 박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4월 부안군 의원 경선을 앞두고 당원 800여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저장 장치를 부안군 의원 예비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가 15% 인하됐습니다. 6개월 동안 한시적입니다. 직영주유소는 가격을 곧바로 내렸지만 대부분인 일반주유소는 참여율이 낮아서 소비자가 당장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유사가 직접 운영하는 한 주유소입니다. 이곳은 유류세 인하에 맞춰 오늘부터 리터당 휘발유는 123원, 경유는 87원씩 인하했습니다. 기름을 되게 오랜만에 넣으러 왔는데 가격이 되게 낮아져서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일반 주유소는 이미 유류세가 인하되기 전 사들인 재고를 다 팔 때까지는 기름값을 내리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한 달 한 30일 분량, 한 20일 분량이 남아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걸 손해를 보면서 할 수가 없잖아요. 도내 909개 주유소 가운데 직영 주유소는 5%가량인 46개뿐. 대부분인 일반 주유소도
이미 기름값을 낮춘 곳이 있지만 아직은 참여 비율이 낮아 체감할 수 없다는 소비자가 대부분입니다. 전주제에서 부산만 왔다 갔다 하는데 체감이 안 와요. 기름값이 그대로예요. 그대로.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기름값 인하를 체감하려면 일주일쯤 지나 일반 주유소의 재고가 어느 정도 정리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주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호남 상공인들이 호남선 KTX의 단거리 노선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호남의 9개 상공회의소는 지난 2005년 호남선의 분기역이 충북 오송으로 결정돼 호남 주민들이 3,000원의 추가 비용과 19km를 무예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천안에서 세종 그리고 익산으로 이어지는 호남선의 KTX 최단 노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산 지역 시민 환경단체가 비응도 제2국가사안단에 추진 중인 바이오 화력발전소 건립을 최소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군산 지역 시민 환경단체는 이미 8개의 발전소 운영으로 군산 지역 대기 오염이 심각한 상태인데 발전소 2곳이 추가로 가동되면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산 제2국가사안단은 올 초에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공사에 들어간 데 이어 오는 12일엔 중부발전의 바이오 발전소가 실시 계획 인가 구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익산의 한 공원에서 최근 일주일 사이 고양이가 6마리가 잇따라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독극물을 먹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길고양이를 혐오한 범행은 아닌지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고통스러운 듯 쓰러져 바둥거립니다. 아가 빨리 가. 아프지 말고. 얼른 빨리 가. 공원 한쪽에도 고양이들이 죽은 채 널브러져 있습니다. 익산 부송동 한 공원에서 고양이 사체가 발견되기 시작한 건 지난달 30일. 일주일 새 6마리가 잇따라 발견됐는데 모두 같은 증상을 보였습니다. 토하고 이렇게 눈이 풀리고 눈동자가 그리고 자기 몸을 못 가누고 코하고 입이 까만 거예요. 주민들은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며 길고양이를 혐오하는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벌인 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6월 달이면 봄 돌아올 때지? 고양이가요. 헐떡거리면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데 가가 여기 둘 다 시커먼데 우리는 살아날 줄 알았더니 죽더라고요.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가까운 파출소가 있거든요. 자기네들은 그런 과가 아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시청이나 그쪽에 문의를 하셔야 된다. 하지만 도구나 약물로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는 건 동물보호법 8조를 어기는 불법 행위입니다. 혹시 모를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살, 3살 먹은 애들은 지가 이제 자기가 과자 먹다가 땅에 떨어지면 그걸 주워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그런 독성물질이 묻어있다면. 길고양이를 돌봐오던 주민들은 경찰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동물보호단체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오늘 준공한 정읍 영장류 센터에서 붉은 털 원숭이 한 마리가 탈출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포획에 나섰습니다. 달아난 붉은 털 원숭이는 오후 4시 40분쯤 7m 높이의 사육장을 담을 넘어가 달아났으며 생후 38개월에 몸 길이는 60cm 안팎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는 않는다고 센터 측은 밝혔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4년 동안 185억 원을 투입해 정읍 영장류 자원지원센터를 조성했으며 현재 1,090마리의 원숭이 등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유치원 온라인 입학 시스템인 처음학교로의 등록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말로 끝난 처음학교로 등록 기간을 오는 15일까지로 연장해 등록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의 가입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처음학교로에 등록한 사립유치원은 21곳으로 전체의 13%에 불과합니다. 전북교육청은 처음학교로에 가입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대해 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한편 우선 감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철거된 조선시대 전주부성의 흔적이 시굴 조사에서 발견됐습니다. 전주시는 전주부성의 서문, 북문 쪽의 성곽 추정지에 대한 시굴 조사를 벌인 결과 한국전통문화전당의 북동편 주차장 부지에서 34m 길이의 성곽 기초 부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전주부성의 유구가 확인된 만큼 정밀 발굴 조사를 실시해 전주부성 복원 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라북도가 내년에 올해보다 10,000개 늘어난 4만 개의 노인 일자리를 마련합니다. 새로 만든 노인 일자리는 어린이집 교육 지원 분야 2,800개와 사회복지시설 급식 지원 분야 1,000개 등입니다. 전라북도는 노인 일자리를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에 우선 배정할 방침입니다. 전라북도가 혁신도시 악취를 줄이기 위해 악취 배출 시설의 밀폐화 등을 추진합니다. 전라북도는 내년에 140억 원을 들여 가축 분뇨 자원화 시설 14곳을 밀폐화하고 악취를 줄여주는 용액을 자동으로 뿌려주는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축산농가 121곳에도 악취 저감 분무 시설을 설치하고 장기적으로는 정부와 축사 매입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과 안전보건공단 전북 서부지사, 코레일 전북본부가 함께 주최한 화재 폭발사고 예방대응 세미나가 오늘 익산에서 열렸습니다. 이리어 폭발사고 41주기를 맞아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산업 현장에서의 폭발 화재 사고 예방과 철도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익산시 낭산면의 한 석산에서 채굴 작업을 하던 61살 김모 씨가 근로자 57살 김모 씨가 몰던 지게차에 깔려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김 씨가 내리막길에서 미처 김 씨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현장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오늘에 이어 내일도 미세먼지는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또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 한때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전주 11도 등 7도에서 11도로 오늘보다 8도가량 높아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모레는 강한 바람과 함께 전북 전역에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